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그 아동 성폭력 하루에 3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2013년 이후에 아동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관한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3건 이상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이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숨어 있는 것까지 따지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면식범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에 또 이런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범죄의 유형도 좀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까? 네. 이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약 4,800사건으로 전체 아동 성범죄 비율의 9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이유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또 분별력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간 또는 강제 성추행의 비율이 성범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또 강력하게 좀 처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들이 있죠.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 일이죠. 나영이 사건. 사실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평생 제가 알기로는 인공항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심각한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였던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고요. 사실은 국회에 지금 계류된 법이 20여 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심지어 더 강화돼야 될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사실 이 국회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좀 의아스럽고, 또 더 강력하게 이런 이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성윤리의 붕괴에 있다고 봅니다. 성윤리의 붕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성적인 어떤 것을 권리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으로나 문화로나, 그것이 사실은 팽배해 있는 사회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성윤리, 성의식이 많이 붕괴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범죄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든지요,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생명윤리도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부터 문화, 정책, 제도들이 당연히 성적인 행위들을 어떤 권리의 개념, 행복 추구권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윤리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태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동 성범죄,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아동 성범죄 비율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 전반적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려면 사실 상황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등하굣길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하교하는 것까지 다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학교와 부모인데 사실은 학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공립학교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이들의 안전 보호, 특별히 스쿨버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그런 전반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나 또 국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성윤리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스쿨버스죠, 스쿨버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는 철저하게 정말 경찰이 또 관리를 하고 또 스톱 사인이 오잖아요. 스쿨버스가 쓰면 스톱 사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차들이 양방향에서 다 스톱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스쿨버스 태워 보내지만 스쿨버스 쓰면 뒤에서 일단 빵빵 누릅니다. 빨리 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 의식적으로 아직 이 아이들의 안전, 권리 많이 좋아지고 사실은 많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어떤 국민 의식의 변화가 맞물려서 일어나야지 이런 아동 성범죄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안전한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자기를 늘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늘 주창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서본다면 또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성욕이라는 게 그럼 그걸 뛰어넘습니까 그냥? 성욕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기본적인 몇 개의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이라든지. 근데 성욕이 사실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절제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 성에 관한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악한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짐승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맞습니다. 진리가 사실은 절제되지 않은 성령 앞에서는 완전히 삼킴을 당해버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 또 교회 안에서의 교육, 또 가정 안에서의 교육, 또 개인의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한 그런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대한 예방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일단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법으로 일단 법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아이들을 향한 성폭행범, 성추행범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이걸 했다간 인생을 망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아주 강력하게 서구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이 아동 성범죄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래야죠. 강력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뭐 전자팔찌 뭐 또 이런 주변에 전단을 통해서도 전단을 통해서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려주면 더 불안해요, 사실은. 그렇고 맞습니다. 알려줘도 문제예요, 사실은. 알려줘도 문제죠. 알려줘도 문제고 또 안 알려줘도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훈련,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습, 그냥 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절제된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먹고 듣지만 중요한 거는 삶으로 이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육도 해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과거에 뭐 수련회처럼 우리 과거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약간 극기 훈련 비슷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자기를 절제하는 신앙 안에서 이런 훈련도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윤리가 깨지면 생명윤리도 깨진다. 이 말씀하셨던 거. 또 위아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흐름
제도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과 동시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개인적인 맞습니다. 또 노력과 절제 훈련, 성윤리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짧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고민한 자체로 시청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